나왔을 때 이미 외국에 나가고 태국으로 가고 안 계셔가지고 말만 들었지 한 번 얼굴 뵙지도 못했어요. 이분은 특히 그 편곡을 잘해가지고 그때 나간 것이 뭐냐면 무용팀의 음악을 편곡하고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출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 부미폰 왕의 가정교사, 색소폰 가정교사를 했었죠. 이분이요.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태국 말하자면 KBS 국립교향악단의 그 악장으로도 오래 계셨고, 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시지 않고 바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카나다로, 예. 그래서 이분이 또 더군다나 고향이 저하고 같아요. 전주예요. 예, 그래서 이분 친구들은 몇 분을 뵀는데 이분은 얘기만 들을 때 한 번도 뵙지를 못하고 그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혹시 이분 연세는 거의 이봉주 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비슷한 그런. 이분들이 빠졌다는 것이 이제 조금. 근데 기록이 뭐 저기가 음반도 없고 뭐 없고 소리도. 선생님은 왜 계속 이렇게 해외만. 그렇죠. 안 계시고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 건데 뭐 직접 뵙지는 못하셨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팔군이 이미 저물기 시작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시점이 대략 몇 년도일까요? 팔군이 저물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봉주 씨가 나오는 그때도 벌써 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군이. 그때가 대략 몇 년도일까요? 한 60. 그리고 60년도죠. 예, 60년도죠. 제가 64년도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서울에 올라온 게 66년도거든요. 네. 근데 그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 파피김 이 양반도 만나 대학극장에서 리사이트를 하고 그래서 대학극장에서 만나 뵙고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에요. 예, 그 시점이에요. 아, 그때 그러면 처음, 근데 서울 상경하셨어도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선생님이 몇 년도에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이때 66년도에 상경하셨을 때가 계속 색소폰으로. 당연하죠. 색소폰은 일을 한 거고. 색소폰은 이게 64년도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해에 바로 일을 나왔으니까. 예, 색소폰 들고 일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은 지방에서 대전, 대구, 외관이요? 네, 외관은 이제 미군 부대가 외관에 있었어요. 외관에. 네. 그래서 외관 그리고 공군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공군부대가. 예, 그래서 그 앞에 뵙고 처음에는 거기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일반으로 나왔죠. 일반으로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팔군들이 전문식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술집. 향천동에 있는 그 술집에서 향천동이라고 거기가 이제 먹자골목 뭐 술집 이런 데가 많은 그런 데. 대구에서 얘기해. 네네. 네, 대구에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죠. 상경하면서. 예. 어떻게 상경을 보통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상경하는 게 쉽지도 않고 이렇게 누가 그래도 끌어주거나 불러주지 않는 이상 사실 또 쉽지 않을 텐데 그냥. 그때는 그런 줄은 나는 전혀 없었으니까 무조건 올라온 거예요. 미군 이쪽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저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럼 선생님께서 그냥 올라오신 걸까요? 아니 그게 이제 올라오신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는 항상 그런 수준의 음악만 하잖아요. 비슷한. 예, 그런 것만. 그게 이제 더 이제 나은 음악, 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로 오고 싶으니까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예, 오게 된 그게.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도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청계천 뭐 종로 이런 데 비어홀에서 일을 하다가 예. 이제 비어홀 비어홀 주로 이제 술집 네.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뽑혀가지고 캐바레 가서 일을 하다가 캐바레는 이제 왜 그러냐면 비올보다는 페이가 더 비싼데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캐바레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으로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 68년도에 김기합 씨를 만났죠. 김기합 선생을. 예, 김기합 씨 악단에 내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기합 씨가 그때 세션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작곡가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세션맨으로 유명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김기합 씨가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23살 나이에 스타디오에 들어간 거예요. 와, 빠르게. 굉장히 빨랐죠. 이게 나와서 4년 만에 최고의 스타디오 세션맨은 최고죠. 네,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엄청 연주를 잘하시긴 하셨나 보네. 김희갑 선생님이 알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소문 듣고. 아니요, 소문 듣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얘기는 한참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금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그 얘기만 해도 30분 이상 해야지 될 거예요. 네, 김기합 씨 만난 얘기 또 이제 그래서 악단에 이렇게 활동. 예. 어떻게 이제 갖고 만나게 됐는가 그런 거. 근데 이 당시 그 명동 아스트리아 호텔이 꽤 유명했죠. 어떤 부분에서 유명했는지 여기 아스트리아 호텔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지금은 저 호텔로 치지.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아스트리아 호텔이 네. 최고의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예, 그 홀이 굉장히 컸어요. 네네. 그게 5층인가 6층인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홀이 크니까 이제 그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급 손님을.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빅쇼를 악단도 유명한 악단을 데려다 쓰고 그래서 그때도 패티김 쇼. 네. 패티김 쇼 막 이런 것을 붙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패티김하고 이제 길 선생님도 이제 같이 출연하고 동반 출연하고 그러던 유명한 이제 그런 쇼들이 이런 아스토리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김기합 씨가 내가 만났을 때는 아스토리아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벌써.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만난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연주가들이 네. 충무로 쪽에서 모였어요. 충무로 그때 인쇄 충무로에 인쇄 공역은 아니시고 이제 지금 그 대형각 호텔에 있는 뒤편 길이 충무로잖아요. 네. 쭉 그 길에 그 왕생당구장이라고 큰 당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구장에 연주가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당구장이 커가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당구 치고 또 그 공간에 스페이스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연주가들이 연습도 하고 연습을 하는 데는 아니고 사람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면은 일자리 떨어지면 다 글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한 경우는 뺐다 없어요 뺐다 기타 없어요 기타 기타 갈 사람 그날 가야지 되는데 사람을 구하러 펑크 나왔었는데 사람 구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데서 그런 게 이렇게 아무나 있다가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잘하면은 있고 못하면 그냥 그날로 그냥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왕생당구장을 자주 갔죠. 그렇죠. 누구나 자주 가는 게 뭐냐면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일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일을 하고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가 혹시 생길까 봐서 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네. 경동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어요. 경동호텔이라고 네. 회원동에서 회원동에 있는 조그만 그 경동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남대문 근처에 있나요? 남대문까지 안 가고 남대문 시장으로 가다가 이렇게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엔센터도 있고. 우리은행 본사 있는 쪽 그 예, 터널 그쪽인가요? 3호 터널 옆에 쪽이죠. 그쵸? 그러니까 옆에 쪽, 산이터널 옆에 쪽. 네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경동호텔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은 이제 좀 저녁 때 이렇게 하니까 7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사는 데는 저기 수유리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버스를 충무로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거기 명동에서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야 되네요. 좀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왕성 당구장을 잠깐 들려보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도. 출퇴근 하시면서. 그렇죠. 잠깐 이렇게 그쵸? 누구 갔더니 그 친한 친구는 아닌데 네. 그 피아노 치는 장영만이라고. 장영만이요? 예, 장영만이라고. 그 사람은 저기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졸업한 사람이에요. 네. 피아노를 이제 잘 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아주 반색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일해? 그래서 나 경동 일해. 그랬더니 지금 가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무 시간이 이제 다 되고. 다 되는데 그 악기도 지금 가서 가져야 되고 이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야지. 이 기가 막힌 일자리가 떨어지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동호텔 가가지고 이제 그 드럼 치는 형님 보고 형님 내가 갑자기 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그거 하고는 악기를 들고 아스토리아 호텔로 갔어요. 네, 아스토리아 호텔에 그때 이제 김희갑 씨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돼서 그게 그날 일자리가 생겼냐면 그 전에 그 색소폰 하시는 분이 그 결혼을 막 한 신혼이었던가 봐요. 네. 신혼이었는데 그 전에는 저기 무교동에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큰 술집에서 그 빅밴드를 했었는데 김희갑 씨가 무교동 어디요? 무교동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라고 그 유명한 술집이에요. 그 술집에서 김희갑 씨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는 초저녁만 하는 술집이니까 항상 일찍 하면 한 12시? 12시 전에 끝나는 거죠. 보통 11시, 10시 반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그게 신혼이니까 그랬는데 그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아스토리아로 옮겼는데 아스토리아는 2시까지 하는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래서 하루 건너서 밤을 새야지 되는 거예요. 네. 네? 밴드가 거기가 여기 1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던데 여기 그냥 한 밴드가 쭉? 아니지. 두 팀이죠. 한 팀은 이제 후락단이 풀밴드가 이제 저기 있고 한 팀은 캄보 밴드가 있고 그런데 김미아 씨는 캄보로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풀밴드에 있고 이제 이게 이 사람은 하루씩 집에를 못 들어가잖아요. 하루는 집에 들어가고 하루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야. 본인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 그 본인이 그래가지고 밤샐 때는 또 이제 김갑 씨는 들어가는 거야. 중간에 그냥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밤샐 때는. 왜 그러냐면 밤새는 것이 12시에서 2시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11시 반 정도 돼서는 김미아 씨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원들만 이제 밤을 새는데, 에이씨, 나 관둬.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나 사람 구해. 악기 써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전에 색소폰 불던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색소폰을 구하러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김미갑 씨하고 인사를 했는데 김미갑 씨가 처음에 나를 보더니 네. 내가 지금은 좀 뚱뚱해진 거고 그전에는 더 호리호리 했었어요.
한 55kg도 나간 적이 있으니까 한 60kg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때. 60kg 정도 이렇게. 그 등치 작지, 별로 나팔 잘 불 것 같지도 않은 거야. 이게 이제 김희갑 씨가 체력도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딱 보고 어디서 일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 네네. 어디서 일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어디 될 만한 데가 있어? 그때 뭐 비올 뭐 캬바레 이런 데서 악단 왔다 갔다 오는 사람이 어디 방송국 악단에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캬바레 뭐 이런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음악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엑스트라입니다. 김혜수 씨가 첫 번 나보고 하는 얘기, 당신은 정규 단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할 때까지 쓰는 엑스트라입니다. 어? 무슨 뜻으로 이 얘기하는지는 알잖아요. 네. 나도.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올라갔어요. 무대에 올라가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악보 있는 것을 딱 이렇게 꺼내더니 그걸 연주를 시켜보더라고요. 악보를 이제 어느 정도 보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음악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는 거죠. 흘러간 노래, 이렇게 전주를 탁 하면서, 전주 딱 끝나면서 이렇게 딱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가겠느냐, 이거야. 아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딴 곡을 또 연주를 하면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이 아는 그 비 내리는 고모령, 뭐, 목포의 눈물, 이런 그 옛날에 흘러간 노래 그 전주를. 내가 기타를 치니까 다 알죠, 그 전주를. 그러니까 딱 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일본 곡을 하시더라고. 일본 곡을. 아, 일본. 일본 곡을, 예. 그래서 일본 곡도 또 이제 다 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재즈 한 곡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각 분야 이렇게, 예? 그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이렇게 딱 시켜본 거예요. 문제는 이 양반이 내려더니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전에 있던 사람이 그 클라리넷 전공해가지고 소리도 좋고 악보는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이 메모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머릿속에 음악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것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희갑 씨가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그 포리듬 멜로디 악기가 색소폰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음악을 많이 알아서 리퀘스트하고 뭐 착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이러다가 나는 너무나 많이 하는 거야. 김희갑 씨가 자기보다도 더 많이 알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반색을 하고 낮에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용돈벌이나 합시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마장동 스타일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소개를 한 거죠. 그날 다 한 날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23살 나이에 내가 스타디오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희갑 씨가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가 김희갑 씨하고 10년을 일했어요. 김희갑 씨 악단에서 10년. 그래서 김희갑 씨가 악단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있던 때가 가장 피크예요. 아주 돈 많이 받고 제일로 그 좋은 나이트클럽 제일로 그런데 예, 그런 데서만 스튜디오케 말고도 그럼 많이 있겠네요, 선생님은? 아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최고로 제일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큰 호텔은 다 타워 호텔, 네. 풍전 호텔, 네. 그 다음에 명동 로얄 호텔, 네. 도쿄 호텔. 도쿄요? 도쿄. 네네. 그리고 대형각 호텔. 대형각 호텔. 그리고 저기 뉴코리아 호텔이라고. 네. 시청 앞에 있는 뉴코리아 호텔. 네. 그 옆에 오래된 건물이라 이게 다 호텔. 그러면 수도 없어요. 예, 유명했던 그런. 네. 예, 그 옆에 프리젠트 호텔이라고 네. 있어요. 거기
뭐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을 거예요. 예. 뭔지 아는데 어차피 하여간 그 유명한 그 나이트 클럽들이 예, 그런 데서 손님 많고 그런데 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 바쁘게 활동하셨겠네요. 그때 굉장히 바빴죠. 70 연습은 근데 그러면 저는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어쨌든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햄버거 먹은 여러분이 합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합주 연습도 하죠. 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빠듯한 이게 빠듯한 시간에 나눠 가지고 어디서 연습? 이제 그 홀에서 주로 연습을 해요. 그 무대 낮에는 낮에 그렇죠. 그쵸, 낮에 가가지고 낮에 가서 일찍 가서 일찍 가서 낮에 가서 이제 단체 연습은 이제 악보부터 나눠주고 저기 해가지고 며칠 날 그러면 이제 그날 연습을 하고 되게 그리고 이제 안 되는 사람은 개인 연습들 하라고 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들을 하죠. 김미합 씨는 특히 네. 그 캐롤 산타나 음악을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했어요. 처음. 처음 그 산타나 그 유명하잖아요. 기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미합 씨가 그 캐롤 산타나 것을 레퍼토리를 여러 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연말에도 엄청 바빴어요. 하여간 내가 7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무렵은 이때도 김희가 악단에 계셨어요? 그러면 있죠. 근데 그때 무렵은 4군데씩 내가 했었거든요. 저녁에 한 곳에요? 아니 아침에 녹음, 오후에 방송, 저녁에 나이트클럽, 또 밤새는 나이트클럽 또 가고 그게 4군데씩을 했어요. 방송이나 스튜디오 이런 거 가고 그러니까 호텔 가고 또 가서 이게 오전에 녹음하고 오후에 방송하고 저녁에 나이트클럽 하고 또 밤새는 나이트클럽 또 가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때 아주 뭐 전성기였죠. 이게 그럼 주로 그 시절에는 악단에 계신 분들 혹은 그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교류가 제일 많았을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랑도 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바로 좀 짧은 시간에 좋은 악단으로 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씩 몇 개월씩 뭐 며칠씩 이렇게 하고 그런 악단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그게 굉장히 짧았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일찍 좋은 자리 일찍 좋은 악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김미합 씨가 그때 또 잘 나가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되니까 10년 정도 계시다가 그럼 김희가 악단을 나오고 나선 그러면 하시는 나오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하고 근데 스타디오는 계속 하게 되니까 스타디오라는 일은 계속 하면서 저녁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저녁 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때 이제 81년도에 김미합 씨 악단에 10년을 있다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람 소개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김미합 씨는 악단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색소폰 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로 3번을 찾아오셨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김미가 선생님. 그래서 삼고초려를 해서 내가 별 수 없이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1년도 못 했을 거예요. 그때는 한 뭐 6개월 정도나 이렇게. 그때는 나이트클럽 이렇게 장사가 저물어 가던 시절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김미합 씨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악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받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성금을. 아, 선금을. 성금을. 네.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또 딴 직장으로 가려면은 또 성금을 그쪽에서 받아야지 이쪽 돈을 갚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트클럽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니까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딴 데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여기다 돈을 주고 악기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미합 씨가. 네. 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제 우리 선배가 와서 내가 노는 줄 알고 김미합 씨 일 들 때까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리버사이드 호텔, 아, 네. 예, 거기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인데, 그래서 차라리 호텔이 나을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나이트클럽인데, 아,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악단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은 가수예요. 아, 리더가 아, 네. 리더가 가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래만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악단이 이게. 그래서 나보고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애들 이제 가르치고 다 팀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일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미합 씨가 이제 일이 든 거예요. 아, 다른 이제. 예, 딴 데 들어가지고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근데 가면은 이쪽은 또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가 대략 몇 년도쯤이었을까요, 선생님? 한 8? 아니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80년이에요. 80. 아, 네. 80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미합 씨한테 가야지 되는데 가면은 이쪽은 다 이제 이쪽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있던 사람 옆에 있는 악단들이 누구냐면은 최성준 씨가 옆에 있는 악단이고 최성준 씨하고 그 가수 이 양반하고 친구야. 이게 그 양반은 직접 내한테 얘기를 못하고 성준이 형한테 이 얘기를 한 거죠.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더니, 야, 김미합 씨는 너 안 해도, 네가 안 해도 끌고 나갈 수 있지만, 너 가버리면 여기는 진짜 박살 나버리는데, 네가 일찍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김미합 씨 보고, 형님 사정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는데, 딴 사람을 좀 구하시죠. 근데 연습하는 건 제가 봐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미합 씨, 그게 교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노상, 김미합 씨가 치는 최고의 색소폰은 기루균 씨였어요. 김미합 씨가 노상 나보고 기루균 씨는 리듬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연주를 하고 뭐 이런 걸 노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때는 막연하게만 들었지 내가 못 느꼈잖아요. 근데 같이 해보니까 그걸 이래서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구나, 김미합 씨가.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연주의 가요 부분은, 트로트 부분은 거의 다 내가 혼자 독창적으로 연구한 거고, 발라드는 길 선생님 영향을 받은 게 커요. 근데 크지만 길 선생님의 연주를 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주한 거 옆에서 듣고. 예, 그렇죠. 연주한 거 카피 해보고 내가 레코드 판 카피 해보고 그거 보고 이렇게 내가 느끼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찾아서 한 거지. 하나도 길 선생님은 처음에 나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색소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음악 딱
딴 얘기만 계속 하시지 색소폰에서 이만큼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은 색소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야지 되는데 내가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건데 이 선생님은 요만큼도 안 하셔요. 색소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아쉽고 그 최석재 씨는 사실은 내 옆에서 분 색소폰이 아니에요. 나는 마장동 멤버거든요. 네. 이게 유니버설 마장동 멤버에 예, 그리고 최석재 씨는 장충동 멤버예요. 아 이게 근데 이게 스타디오가 두 개예요. 우리나라에 스타디오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충동에 하나 있고 마장동에 하나 있고 이게 마장동에 있는 스타디오에 내가 색소폰이에요. 근데 최석재 씨는 장충동의 색소폰이죠. 그러나 중요한 녹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최석재 씨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니까 같이 하게 되면은 딱 보잖아요. 다 옆에서 연주를 하니까 내가 볼 때 어떻게 따라오는가도 볼 수 있고 또 솔로를 할 때 어떻게 다르고 앙상블을 할 때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최석재 씨를 보고 알았어요. 그 전에 색소폰 딴 분들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질 않아요. 앙상블하고 솔로하고 솔로는 혼자 이렇게 그 연주를 하는 거고 앙상블은 같이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색소폰 이렇게 세 명이면 같이 세 명이 이렇게 앙상블 연주를 하는 것을 위주로 다 하는데 최석재 씨는 완전히 그게 달라요. 앙상블은 앙상블대로 잘 하시지만 솔로는 완전히 솔로, 완전히 그 분위기가 그 감정 전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석재 씨를 보고 아 연주를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예, 앙상블 연주에다가 솔로로 갈 때는 저렇게 바뀌고 솔로로 하다 앙상블은 연주를 하나요 사람들은 선생님이 보시면 똑같이 연주를 하죠. 똑같은 악보를 놓고 연주를 하지만 악보를 앙상블 때는 악보대로 그대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악보대로 연주하는 거거든요. 연주하면서 퍼스트 엘토의 그 연주를 하고 그 크게 불면은 같이 크게 불고 작게 불면 작게 불고 비브라토를 조금 넣으면은 같이 넣고 이렇게 다 맞춰서 부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솔로는 혼자 일어나서 불잖아요. 부르니까 딱 보면은 옆에서 딱 앉아서 보면은 어떤 악보를 어떻게 부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거의 보통 연주자들은 악보 비슷하게 불지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최석재 씨는 확 바뀌어요. 솔로만 갔다 오면은 완전히 그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자기의 그 감정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연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앙상블과 솔로란 것은 이렇게 다르게 연주를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것은 최석재 씨를 보고 배웠어요, 내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라드 연주는 길 선생님을 보고 배운 거고, 그래서 나머지 색소폰들은 다 그 일부분은 잘 하는데 다 잘하지는 못해요. 다 잘하는 그 누구든지 내가 본 모든 색소포니스트들이 나머지 분들은 이쪽 분은 잘하는데 이쪽 분은 잘 못하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연주가도 그 지난번에도 최정한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같은 연주 가니까 이렇게 선배 후배 뭐 이렇게 인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시를 당하거나 이렇게 막 저거를 할 때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력도 없는 것이 뭐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무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자기가 들었다든가 그러면은 두고두고 왼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주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굉장히 그런 데서 좀 자유스럽다고 그럴까? 별로 그 문화진 않아가지고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배고 친구고 후배고 그리고 나팔도 어느 정도 불고 이렇게 인간성도 저기 하고 절대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질 않으니까 다 좋아하는데 황천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황천수 그 유명한 색스포니스트거든요. 네. 그런데 황천수 보고 서울 스타디오 그 색스폰 부는 애가 네가 부는 건 색스폰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선수가 나를 만나더니 씩씩거리면서 야 세상에 막 내가 이런 망신을 당했다고 하면서 나보고 그러잖아요. 야 걔 성격이 그런 걸 어떠냐 이해해라. 내가 그런 식으로 이게 색스폰 제비들이 친한 사람이 적어요. 오히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지난번에 만나려고 했더니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네, 선생님, 네.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스튜디오, 네. 그 당시에 그 녹음 장소별로 그것도 하나의 아주 재밌는 레퍼토리가 아, 그것은,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 스타디오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2개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을 다 했어요. 모든 음악을. 그게 우리가 아는 그냥 가요 이런 게 아니라, 무용음악도 있고, 뭐 국악도 있고, 모든 장르의 음악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장르의 음악이 다 그 스타디오에서, 2 스타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악단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녹음이 있다고 해서 가면은 국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국악이요. 국악에도. 예. 이게 왜냐면 국악에 색스폰은 안 쓰지만 클라리넷은 써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내가 하니까 가면은 그래서 내가 뭐 이은관 씨 뭐 그 배배인구도 하는 그런 사람이나 뭐 이렇게 대금 부는 뭐 이생강 씨나 뭐 이렇게 장덕화 이렇게 장구 치는 뭐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그게 왜냐면 같이 녹음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렴을 해가지고 그 최성락 씨라는 사람한테 최성락 씨가 그 원 사장이거든요. 장충동 녹음실 원 최성락. 예. 그분이 원 사장인데 그분한테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주고 거기서 스타디오를 지어서 녹음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교대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디오고 마장동은 그게 아니고 유니버설 스타디오지만 이청 씨라는 사람이 이청. 청이요? 예, 푸르청자. 그 사람이 개인 스타디오예요. 개인이 스타디오 만들. 예. 그거 2개예요. 그래서 제일로 이 레코드 이쪽이 녹음이 호황이었던 시절은 언제냐면은 78년, 79년 그때예요. 이때가 제일. 이때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네. 카세트가 막 나오기 시작한 시대래요. 카세트. 네. 자, 카세트를 팔려면은 테이프를 끼워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테이프 뭐 쿵짝쿵짝 그거 아무거나도 녹음을 해야지 되는데 녹음을 하니까 녹음을 스타디오가 이 2곳밖에요. 두고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기사가 혼자 안 되잖아요. 진짜 기사는 하나를 더 뽑았어. 2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약간 밤새워서 녹음을 했거든요. 아침에 가서 오전 녹음은 9시 반부터 1시까지예요. 그러면 1시에서 2시까지 점심을 먹고 2시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5시 반까지 녹음을 해요. 오후 녹음이요.
근데 그때 다 저녁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녁 일으로 가요. 그렇지. 그렇죠. 예, 저녁 일을 끝나고 저녁에 스타디오로 다시 또 와요. 그 시간이 그럼 몇 시죠? 예, 그러면 이제 11시 반 이렇게 되죠. 아, 예, 그러면 12시서부터 또 녹음을 3시까지 해요. 그 다음에 또 3시서부터 6시까지 또 녹음을 해요. 2%로 한 거죠. 그때 통행금지 다 있는 시절이에요. 통행금지 몇 시였죠? 아니, 그러니까 통행금지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래서 6시에 녹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장국 먹고 잠깐 잠깐 쉬고, 네. 그리고 이제 9시 반부터 또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녹음이- 더 많이 보셨겠네요. 녹음이, 그런데 아니 이렇게 밤새 이때 뭐냐면은 큰 레코드사들이 네. 아, 녹음만 하면은 돈을 버는데 녹음을 잡을 수가 없네. 아, 내가 돈 벌면 이 다음에 스타디오 크게 줘야지. 이게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녹음실을 지었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오아시스, 지구, 아세아, 킹, 모든 레코드 회사들이 다 스타디오를 지었다니까요. 근데 지코 보니까 뭐냐면 악단이 없는 거야, 이제. 네? 기사나 뽑아. 아니,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이제 장충동에 있는 최성락 씨는 저 동부 이천동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스타디오를 지어가지고 글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장충동 스타디오를 팔려고 그러는데 이걸 업자한테 팔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업자한테 팔면은 또 경쟁자가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팔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신세계 윤상호가 누구 사람을 시켜가지고 딴 사람을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로 해가지고 그렇게 샀어요. 샀는데, 예, 신세계 레코드 그 윤상호라고 하는 사장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사는 서울 스타디오, B 스타디오에 있는 정용훈 씨라는 그 사람을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뭐 월급 얼마를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스타디오로 계약금 얼마를 받고 스타디오로 간다, 옮긴다, 일자리를 옮긴다. 그런데 반드시 악단을, 그 오충무 악단을 확보를 안 해주면은 자기는 이제까지 한 것이 다 무효다 이거야. 그걸 단서에다 그걸 적었어요. 이게 악단이 아무리 자기가 녹음을 잘해도 악단이 연주를 잘하는 악단이 없으면은 자기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가 우리나라 사상 처음이에요. 돈을 받고 계약을 했어요. 나도 그때 돈을 받은 사람 5명이 돈을 받았는데 기타 치는 사람 그 이유신 씨, 심성락 씨, 나, 베이스, 이 피아노 뭐 이렇게 5명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 번만. 신성락 씨랑 네, 심성락 씨, 아코디언은 심성락 씨, 네. 기타 이유신 씨, 이유신이요? 이유신, 네. 그 다음에 색스폰 나, 네. 그리고 베이스 기타 이수용, 그리고 그 총무가 오총무가 이제 오치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치수, 그 사람이 총무를 했었는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 아니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어떻게 됐냐면 계약서가 네. 녹음이 없는 날 딴 데 가서 일해도 좋다. 그런데 녹음을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하면은 반드시 우리 녹음을 먼저 해준다. 그걸로써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뭐 배상금을 얼마나 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계약금 선물로 받으신 거네요? 선물로 받았죠. 원래는 스튜디오 녹음하고 받는. 녹음하고 나면은 돈 받는 거지 그 계약금 받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만큼 연주가가 없으니까 예, 귀하니까 몇 년도쯤일까요, 선생님? 그게
80년대 됐겠네. 응. 80년대. 80년대 들어가서요. 아, 80년대. 80년대에 그 중반에 아주 히트곡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80년대 중반에 내가 보니까 85, 6, 7, 8, 9 이때에 주현미 뭐 이런 게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심수봉이 뭐 이런 거 다 그거 다 내가 부른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부른 거예요. 와.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는 저 벽지에 있는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지구 스타디오를 지었는데 네네. 오아시스는 안양에다가 스타디오를 지었단 말이에요. 안양에다 또 태광 음반도 또 스타디오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한 군데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녹음만 하면 됐는데 이건 차 가지고 오전에는 저 지구 갔다 오후에는 저기 안양 갔다가 이 길에서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척 바빴는데 근데 그 바쁜 거 치고는 이게 수입은 그렇게 많은 편은 그래도 못 된 거예요. 아까보다는 별로였나요? 아니 그게 따블되고 그러니까 따블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군데는 항상 그걸 내가 녹음을 했는데 여기다 어제 오아시스 지금 녹음하기로 며칠 날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또 딴 데서 녹음을 해달라고 오네. 그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을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딴 사람 데이터를 또 이제 벌써 또 보내면은 또 딴 데가 어떨 때는 막 세 군데 이렇게 막 따블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딴 사람 보내고 그래서 그거 신경 쓰는 것도 많고 하여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스케줄을 그러면 선생님께서